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자,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 있는데요. 그 박주현 변호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부정선거와에 지금 뭐 5, 6년간 싸워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선관위에다가 국힘당의 그 전당대회를 맡겼잖아요. 투표 시스템을. 네네네. 이거 우리가 수상하다고 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없습니까? 네, 지금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집단 고소. 네. 예, 예. 제가 뭐 가볍게 빨리 고소를 한 건을 하고요. 예. 이게 혼자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여러 사람들을 고소인단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반인이 고소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 당원이 고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가 고소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후보자 책임당원, 일반 당원 그리고 그냥 일반 국민도 다 고소 고발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아, 일반 당원까지 후보자와 책임당원 일반 당원의 경우에는 네, 혼자이기 때문에 고소인단이 되고요. 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들은 고발인으로 합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일반 국민들은 고발인으로. 네네네. 야, 이거 대국민 진짜 고발 운동을 벌여야 되겠는데요. 예. 네네. 지금 제가 그래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페이스북하고 그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 올릴 건데 네, 일단 이번에는 그 여러 오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제가 적시한 뭐 몇 가지 사유가 네. 일단은 범죄 집단한테 선관위한테 선거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정원이 작년 선거 시스템 보안 점검에서 투개표 결과가 조작되고 정당이 위탁한 선거 시스템에서 심각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공표를 했는데도 네. 이 선관위한테 맡긴 거 이거 진짜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우려가 무색하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5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5가지. 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박사님께 말씀드렸던 그 득표율 표기 조작 의혹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당대표 후보도 그 득표율이 엉터리였습니다. 아, 그때는 최고위원 후보 그 득표수와 득표율이 엉터리로 된 게 밝혔는데, 아, 당 대표도요? 네,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모두 득표율이 엉터리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투표수 1위와 득표율 1위가 다르고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 정도 사정이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이게 투표수에 따라서 연동되는 득표율이 후보마다 이런 모든 후보가 예.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할 것이 모두 엉터리로 기재되는 것은 결국 이 조작 과정에 발생한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죠, 이게. 네, 그렇죠. 조작이지, 조작. 조작 과정에 발생한 그 흔적이라고 할 것이죠. 흔적이죠, 흔적. 예. 네, 네. 범죄의 그 증거라고 볼 것인데 네. 제가 이제 요 국힘 기조국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네.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한글로요? 예. 뭘 한글로 옮겨요? 득표율을 이거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 득표율은 숫자인데 무슨 한글로 옮겨요? 그러니까 그 숫자로 기재된 거를 예. 한글 파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 한글 파일로. 예, 한글 파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 예를 들면 뭐 27.2%다 이렇게 됐는데 예. 이거를 옮기니까 뭐 63.7%다 이렇게 엉터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네, 그때 표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예. 뭐 우리 박사님과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게 그렇게 엉터리로 옮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엑셀 파일이라는 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한 칸 한 칸 옮긴다고 하더라도 네. 당대표 후보부터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네. 전부 다를 틀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걸 믿으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믿어라 달라 이러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 고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처구니 없. 그러니까 당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는 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야.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인데 그 설명인데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박사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한글로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닙니다. 아이 그거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예. 네네. 아니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박주현 변호사도 웃고 있는 건데 네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엉터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투표수 조작 의혹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가산표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각 두 표를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투표수가 일치해야 되겠죠. 네. 같이 투표를 하니까. 그럼요. 근데 당대표, 청년 최고위원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표 숫자가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투표하신 분은 알지만 그 앱에 들어가서 당 대표 먼저 투표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2명 하나씩 하나 투표하면 또 넘어가서 또 하나 투표하게 돼 있어. 그래야 청년 최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봉규는 그렇게 해서 당 대표도 투표를 했고 최고위원도 투표를 했고 청년 최고도 투표했으니까 이봉규가 투표한 건 숫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라요. 이봉규가 당대표는 투표하고 최고위원은 투표 안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확인이 안 돼요. 예, 카운트가 안 되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엉터리라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40만 8,272표고 네. 청년 최고위원이 39만 8,637표로 차이가 납니다. 아, 참. 일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최고위원 투표수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 투표수는 80만 4,087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최고위원은 몇 명을 찍습니까? 2명이요, 2명. 그러면 짝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곱하기 2면 짝수가 돼야지, 당연히. 예, 근데 최종 집계 결과 몇 표냐면 80만 4,087표로 나왔습니다. 야, 이건 초등학교, 이거 곱하기 2 하면 짝수가 되는 건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알겠다. 5, 6학년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 공작 과정에서 드러난 흔적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야,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안 인증이 엉터리였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선관위 시스템이 이미 이제 대리 투표, 유령 투표 가능하다고 국정원에서 공식 인정해 준 바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이번 모바일 투표에서 단순히 보안 문자만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생년월일만 기입을 하면 보안이 됐다라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보안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지. 아니, 생년월일 만약에 집 식구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알면은 그걸로 대리 투표하고 뭐 얼마든지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보안 문자 입력하고 자기 생년월일 기입 안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예. 원래 이 일반적으로 보안이라고 하면 핸드폰 치고 네. 자기 이름 넣고 이래가지고 보안 번호를 핸드폰으로 받아가지고 기입을 해야 그렇지. 그게 보안이죠. 보통 뭐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 살 때라든가 이런 거 인터넷 보안 걸리면 그렇게 하던데. 예. 네네. 이게 일반적인 보안입니다. 사실 이것도 틈이 있는데 충분히 깰 수 있는. 네. 그럼에도 그런 기본적인 보안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아까 홀수인 80만 4,087표와 같이 엉터리 보안을 통한 뭐 대리 투표나 유령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예. 그리고 지금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원 여론조사 네. 결과,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우리 박사님 그 유튜브 커뮤니티 내용도 썼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다수 구독자인 이봉규 TV 11만 명이 투표한 결과 네. 원희룡 후보가 64%, 네. 한동훈 후보가 26%, 나경원 7%, 윤상현 3%입니다. 네. 그리고 민경욱 TV 네. 우파죠. 2.8만, 그러니까 2만 8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76%, 예. 한동훈 후보가 10%, 윤상현 후보가 10%, 나경원 후보가 4% 투표한 바 있습니다. 예. 뭐 제 TV도 그 16,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원희룡 76%, 한동훈 12%, 나경원 7%, 윤상현 4%였어요. 네. 이게 11만 명, 2만 8천 명, 1만 6천 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럼요. 아, 신의 한 수도 한 10만 명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우리하고. 그것도 제가 한번 예. 아니 그 표심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 결과하고는 너무 다르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는 63%가 아니라 한 20% 나왔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뭐 한 60몇 프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 그건 뭐 역선택 받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 선거인단은 우리 그 우파 정당인데 그래. 그 당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한 결과에서도 63% 그리고 나머지 세후의 합은 37%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와 세트인 사람들하고의 그 득표 결과가 또 너무 맞지 않다. 그러니까 팀 한동훈 말하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네. 투표 문자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원들한테 왜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데. 네, 당연히 가야 되는데 예. 그 지금 일부 당원들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네. 본인한테 문자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려서 보내나? 아니죠. 누군가가 뭐 대리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미 투표를 했으니까. 네,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고소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표 문자를 못 받은 당원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당내 경선이라서 뭐 사전자 기록 이제 위작 또는 네. 변작 네. 및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이한 업무 방해죄 뭐 이런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애써 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일반인들은 고발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 네네네네. 당원들은 이 고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차이점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네. 고발은 이제 그 사건과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하는 거죠. 예. 이 과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고소와 고발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이 민주당 놈들이 예. 그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없애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고소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불송치 결정을 했거나 이럴 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와 고발이 좀 차이가 있고 이왕 할 거면은 고소를 하면서 고발을 곁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고소인단 그래서 고발인단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네. 애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고생 많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이렇게 그 젊은 변호사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욕 먹어가면서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고발인단, 고소인단을 지금 모집한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놈 5가지 의혹 지금 들으신 대로 엉망진창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후보자들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5가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나왔으면 후보자들서부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자기들이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 당했으면 자기들 먼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요? 나 이거 참나 말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후보자들 본인서부터 여기 앞장서고 그 다음에 당원들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까지 그래야 부정선거가 뿌리 뽑아요. 후보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고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